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철호 기자. 예. 이제 군사 분야에서는 별도의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소식도 계속 전해오고요. 예.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예, 일단 지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11시 10분에 이제 판문점 선언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서명식이 지금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서명은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한의 국방장관인 그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을 하게 되고요. 정상이 직접 서명하는 건 아닌 거고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배석을 하게 되고요. 네. 이후 두 정상은 이제 정상회담, 그러니까 군사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이번 정상회담 이제 통틀어 그 결과에 대한 어떤 합의문에 이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발표되는 서명하는 합의문이 두 벌인 겁니다. 군사 분야 그렇습니다. 합의문이 있고 포괄적인 정상 간 합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군사 분야 합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담길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까? 유력한 것은 이제 그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위해서 지금 그 일부 GP를 아마 철수하는 방안이 지금 합의문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원래 정전 협정상에서는 그 비무장지대 안에 양측이 각각 1000명 이내의 병력만 들어갈 수 있고 네. 또 중화기는 이제 반입이 안 돼 있는데 사실 이제 거의 뭐 반세기가 지나도록 그 긴장이 고조되면서 그게 이제 유야무야 됐거든요. 뭐 우리가 한 2천여 명, 북한은 거의 10,000여 명이 지금 비무장지대 내에 주둔해 있다고 합니다. 뭐 GP 수도 우리는 뭐 한 60에서 80여 개, 그리고 북한도 한 160에서 200여 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 일부 지역에서 그 GP가 시범적으로 철수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철수되는 지역에서 아마 공동 지뢰 제거 활동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6.25 때 전사했던 그 양국의 그 군인들의 유해 발굴 작업이 이어질 것 같고요. 네. 또 이어서 이제 JSA 공동 경비 구역이죠. 그 구역 내에 또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권총 정도만 휴대할 수 있게 된대요. 네. 역시 이제 그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서 뭐 기관총 정도까지 지금 이미 반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무기가 조금 반출돼서 좀 무장을 완화하는 방안이 아마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비행 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었어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뭐 향후 논의가 더 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장 지금 양측의 군 관계자들이 갖는 나름대로의 작전 개념과 이런 것과 다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당장 그것을 확대하는 것으로 확정해서 오늘 얘기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 네. 이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군 관계자들과 좀 더 긴밀한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비행금지 구역 확대는 남측 군 당국에서 조금 더 예민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비행금지 구역이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각각 8km, 그러니까 길이로 따지면 16km 정도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각각 한 30에서 뭐 40km 뭐 그 정도. 그러니까 폭으로 하면 거의 한 80km 정도로 이제 늘리겠다는 건데 네. 사실 이제 북한의 경우는 사실 그 휴전 군사 분계선 인근에 와서 이제 남쪽을 어떤 정찰할 수 있는 어떤 공군 전력 자산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만 어떻게 보면 손해가 보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우리 군 내부에서도 우리는 얻는 게 없이 우리만 오히려 주는 거에 대한 약간 그런 불만이나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군사 분야 합의가 육해공 통틀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건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지금 그 박사님 말씀대로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북측을 감시하기가 우리만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뭐 그런 판단입니다. 네, 이 시각 현재 백화원 초대소의 모습입니다. 이제 막 단독 회담을 가졌던 남북 양 정상이 회담장 밖으로 나왔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잠시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고 문 대통령은 아마도 서명 장소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가 대기하고 있는 곳이 아마 그 장소일 텐데요. 서명대가 있는 쪽으로 복도를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북 정상이 대략 1시간 10분 정도 단독 회담을 이어갔고 단독 회담을 마친 양 정상이 따로 서명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남북 양측의 실무자들 그리고 취재진들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간 저 공간에서 아마 서명과 발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실무자들이 따라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회담을 일단 마치고 양 정상이 따로 이동을 하네요. 잠깐 좀 휴식을 취하고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네, 단독 회담을
백화원 초대소에서 1시간 10분간 양 정상이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이 1시간 10분 만에 끝났고 지금 현재는 잠시 휴식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서명이 진행될 서명장입니다. 서명하는 서류는 2벌인 걸로 지금 일단 조금 전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사 분야 합의서가 1벌이고 양 정상이 직접 서명할 포괄적인 합의문이 1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한의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이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네. 이제 그 서명을 할 때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옆에 서서 그러니까 배석이라기보다는 이제 임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괄적인 합의서 서명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서명한 뒤에는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발표 후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기자회견까지 가질지 여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윤영찬 수석은 아마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례로 볼 때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것들이 워낙 파격적인 모습들이 많아서 즉석에서 질문 한두 개를 받을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남북 양 정상은 1시간 10분가량 배석자 없이 단독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이제 조금 뒤에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서명하는 합의문은 2벌입니다. 군사분야 합의서가 1벌. 군사분야 합의서는 송영무 국방장관 그리고 노광철 인민무력상 양측의 장관급이죠. 서명을 할 예정이고 서명을 할 때 남북 정상이 임석해서 서명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 뒤에 곧바로 남북 양 정상이 남북 정상 간 합의문에 서명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임박했습니다. 예측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는 추정입니다만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좀 예상하십니까? 군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군사 공동위원회, 남북한의 공동군사위원회가 일단 구성되는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고 그 안에서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얘기하셨던 다양한 의제들이 있습니다. NLL부터 시작을 해서 비무장화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좀 논의를 이제 더 진전시킨다. 라는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92년에 남북 기본합의서 2장에 불가침 관련 조항에 이미 상당 부분의 군사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걸 이어받아서 좀 더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지속적이고 확대 가능한 수준으로 가느냐. 이게 아마 이제 오늘 합의문에 아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테고요. 네.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우리 이제 DNZ 그 지역에 항공 관련된 운항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합의 내용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의미 있는 상당히 이제 향후 그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은 이게 일종의 이제 군비 통제에 해당되거든요. 군사적인 신뢰 조치, 그다음에 운영적인 군비 통제, 구조적 군비 통제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너무 대칭적으로 너무 이해하면 좀 힘들다. 그러니까 뭐냐면 군비 통제를 내가 이거 하나 없애니까 똑같은 걸 없애라는 방식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은 네. 상당히 조금 갈등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은 비핵화, 소위 핵이라는 것을 없애는 과정도 수반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남북한의 어떤 재래식 무기를 없애는 과정 또는 재래식 무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처음부터 하나하나를 다 대칭성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은 우리가 북한의 어떤 체제 안전 보장 또는 군사적인 어떤 안전을 좀 보장해주는 측면도 일종의 염두에 둔다면은 네. 꼭 대칭성으로만 모든 걸 볼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의 양보와 어느 정도의 비대칭성은 감안하고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오늘 나온 합의문 중에 혹시나 우리가 마치 조금 더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비핵화라는 수준이 좀 더 높아지는 것과 같이 간다라는 쪽으로 저 개념을 보면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게 그러니까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지렛대로 작용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이라는 엄청난 전략 자산을 포기하는 결정을 한 북측에 뭔가를 더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조금 전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막 정상회담, 1시간 10분에 걸친 배석자 없는 단독 정상회담을 마치고 양 정상이 회담장 밖으로 이제 막 나오는 모습이고요. 회담장 밖으로 나온 직후에도 또 김여정 부부장이 윤 대통령에게 뭔가 말을 건네는 모습도 또 보입니다. 그 뒤로 일단 두 정상은 각자 공간으로 이동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조금 뒤에 이제 서명식 장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자산, 그러니까 비핵화를 추동하는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남측의 군 당국이나
또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 과정들도 복잡하게 거쳐야 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남북한의 군사적인 부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소위 군비 통제라는 것이 수위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핵화와 관련된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상 좀 약간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나치게 남북한의 군비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너무 높은 수준으로 가고 사실상 비핵화의 진전이 사실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지속된다면은 네. 사실 그 불균형이 그러니까 불균형 때문에 사실상 군비 통제가 실행에 옮겨지기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실행됐다가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네.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그 실제 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된 합의 내용이 상당 수준 정교하게 조금 더 높은 수준에 나온다면 비핵화도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북에게 미국이 제공해야 될 체제 안전 보장 또는 군사적인 대북한 위협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이 군비 통제가 상쇄시켜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북미 교착이 풀리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남북 간의 군비 통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완충해주고 우려를 좀 불식시켜주는 부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하게 이렇게 따로 두 벌의 합의문을 만들어내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네. 결국엔 따로 떨어져 있는 합의문이지만 떨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직접 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잠시 후에 군사 분야 합의서 서명식이 진행이 됩니다. 군사 분야 합의서 서명식이 진행되는 동안 남북 양 정상은 각각의 국방장관급이죠. 장관급이 서명하는 과정에 바로 옆에 임석해서 서명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군사 분야 합의서 서명식이 끝난 뒤에는 곧바로 남북 정상 간 합의문 서명식이 진행이 되고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이 또 뒤따르게 됩니다. 모든 과정은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주관 방송사 자격으로 KBS가 평양 현지에서 제작해서 송출해온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평양 현지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것도 이 자체가 또 남북관계 변화를 상징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지금 두 정상이 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표정이 좀 유심히 봤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이 상당히 무거워 보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밝게 웃었던 아까 들어갈 때 어떤 표정과는 조금 다른 결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볼까요? 전망을 해보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니까 앞서 아마 군사 관련된 분야라든가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된 것은 이미 어느 정도 합의 내용을 어느 정도 조율을 낸 상태에서 네. 어제 좀 더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어떤 과정들이었다면은 아마 오늘 있었던 회담은 미국과 관련돼서 뭔가 미국을 설득하고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의 어떤 좀 전향적인 태도를 좀 요청하는 내용들이 좀 더 미세하게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조금 원한대로 잘 되지 않았다라면은 네. 그렇게 밝은 표정이 안 나올 수도 있죠. 네. 지금 남측의 공식 수행원들이 서명식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현재 생방송,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는 백화원 초대소의 모습입니다. 남측의 공식 수행원들, 장관급들이 모두 자리를 지금 했습니다. 잠시 후에 남북 정상이 입장해서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의 인사들도 지금 자리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군복 정장을 차려입은 북측의 인사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비치는 인물들이 누군지 혹시 확인이 되시나요? 네, 뭐 이수용 그 외무상 이수용 국제부장도 보이고 당 국제부장도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북측에서는 김수길 총정치국장도 얼핏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뭐 외교 군 그 전체 뭐 다 핵심 고위 관료자들은 다 배석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3명이 리성건까지 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3명이 지금. 네. 남측의 공식 수행원들, 장관급 공식 수행원들이 모두 배석했고 북측에서도 주요 인사 지금 3명이 자리에서 남북 정상이 서명식장으로 입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예상으로는 11시 한 10분 전후에 서명식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다소 대화가 좀 길어졌고 남북 정상이 그리고 대화를 마친 뒤에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예상보다는 좀 10여 분가량 늦어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노광철 그 인민무력상은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 때도 실제 수행을 해서 갔었죠. 그리고
실제 북한에서는 군 계통에서 핵미사일 관련해서 아주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핵이라는 전략 자산을 개발하는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했고 여기서 이제 노선을 전환하는 데도 고민을 함께 했던 핵심 참모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막 서명식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하는 모습입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던 공간에서 나와서 문을 열고 나와서 지금 막 복도를 걸어서 서명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아직 보이지 않아서 잠시 기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서명식장으로 동시 입장하기 위해서 의전상 잠시 기다려달라고 김종천 의전비서관으로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잠시 대통령을 멈춰 세웠고, 네, 상황을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확인하고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도록 안내를 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의전을 실질적으로 챙기는 실무 책임자는 김종천 의전비서관과 김여정 부부장이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함께 이제 서명식장으로 입장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먼저 복도로 나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주 설 때 표정을 좀 보고 싶네요. 네. 네. 그렇군요. 표정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와 약간 좀 비교가 된다는 느낌이. 네, 이제 막 양 정상이 서명식장에 공동 입장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문 대통령, 화면 오른쪽에 김정은 위원장이 앉았습니다. 당초 예상으로는 군사합의서 서명을 장관급들이 할 걸로 알려졌었는데 일단 정상이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군사합의서의 서명 격이 올라간 건지 네, 여기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전에 군사공동위원회 합의를 할 때는 총리급에서 했고, 네. 과거 불가침 관련해서도 역시 총리급에서 했고요. 그다음 실무적인 건 대부분 장관급 수준에서 했거든요. 네. 긴장된 표정으로 문건에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나란히 앉아서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알려진 것으로는 군사합의서에 남북의 장관급들이 서명하고 정상들은 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지금 상황은 일단 양 정상이 직접 서명한 문서를 교환하기 직전입니다. 네, 남북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교환한 뒤에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두 벌의 합의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한 벌에만 서명을 해서 교환하고 일단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합의문의 제목은 9월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지금 확인되고요.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남북 정상이 이제 막 서명했습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도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은 하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남북 정상이 9월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서명해서 교환했고 교환 행사를 가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임석하는 듯한 모습이군요. 이제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이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문 대통령 앞 의자에 이제 막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광철 인민무력상도 정복 차림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북 정상의 서명에 이어서 남북의 장관급 당국자들이 군사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평양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영상입니다. 남북의 장관급 관계자들이
군사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북측에서는 노광철 인민무력상, 남측에서는 송영무 국방장관입니다. 장관들이 직접 교환하진 않는군요. 교환해서 서명을. 네. 네, 한 벌에 양측의 서명이 모두 들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북측이 서명한 합의서를 남측에 넘기고 남측이 서명한 합의서는 북측에 넘겨서 양측의 서명이 모두 담긴 합의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벌에 서명을 2차례 하는 것 같습니다. 군사 합의서는 2 종류의 문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방금 서명을 한 차례 한 뒤에 페이지를 넘긴 다음에 또 한 차례 서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내용이 수준이 다른 어떤 2가지의 합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의 국방장관급들이 군사 합의서에 서명한 뒤에 교환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군사 합의서에 서명하고 교환했습니다. 이제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송영무 장관이 악수를 제안했고 간단하게 노광철 인민무력상과 악수를 한 다음에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서명식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양 정상이 모종의 발표를 할지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요. 네, 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명식만 마치고 일단 남북 양 정상이 복도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합의문 내용과 관련한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 기자회견까지는 아니더라도 발표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조금 전 윤영찬 수석의 공지에 따르면 이제 서명이 끝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분명히 공지를 했거든요. 네. 지금 일단 또 서명을 하고 각자 지금 대기실로 가서 뒤이어 이제 또 기자회견이 진행될지 네.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견장을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시간을 두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양 정상은 1시간 10분 동안 정상회담을 한 뒤에 각자 휴식을 취했던 공간으로 다시 지금 돌아간 상태입니다. 백화원 초대소에서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화원 초대소에 마련된 서명식장으로 양 정상이 입장하는 순간입니다. 당초 예상으로는 군사 분야 합의서에 먼저 서명하고 정상 간 합의서에는 그 뒤에 서명할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순서를 바꿔서 양 정상이 9월 평양선언에 공동 서명하는 장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 백화원 상황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문건을 받아서 대통령도 지금 서명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서명한 문서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어떤 수준의 합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남북 정상이 공동 발표를 통해서 내용을 공개하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 인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기 때문에 기대를 갖게 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정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 거는 계속 눈에 띄는군요. 그래서 아마 남북 합의 내용 자체에서는 크게 도드라지게 뭔가 부정적인 내용을 담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북미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 전달할 메시지나 이런 측면에서 혹시
조율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뭐 요건 좀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대화를 나눌 때 이야기했던 당면한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그 모종의 선제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시점을 못 박아서 내놓는 이런 수준까지는 못 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핵심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순서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북미가 어떻게 서로 주고받느냐에 대한 순서를 좀 정하는 그런 시퀀싱의 작업인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측이 뭔가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네. 그것이 전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측면이 아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윤영찬 수석이 서명식이 끝난 뒤에 바로 공동 기자회견이 있을 거라고 이제 공지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두 정상이 각자 대기실로 지금 돌아가서 지금 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영찬 수석도 뭐 잠시 쉬고 나서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그쪽과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그 의사소통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평양에 있는 상황실과 서울에 있는 이 기자단에게 답변하는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통신 사정이나 현장 상황 때문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에서 확인을 하기로는 일단 양 정상이 공동으로 발표를 할 것으로 일단 예정은 돼 있습니다. 평양 현지 상황이 어떤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초 발표로는 서명을 한 뒤에 곧바로 공동 발표를 할 그럴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일단 서명식을 마친 남북 정상이 각자 대기실로 지금 돌아가서 일단 다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조금 전에 남측의 송영무 국방장관, 북측의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모종의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서명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서명을 2번씩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서류를 교환했고 서명을 하게 되는데 한 차례 서명한 다음에 넘겨서 다시 한번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 분야 합의서는 뭔가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두 개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남북 정상은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조금 전 서명했고 잠시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거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거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자단과 질의응답까지 할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기자회견이라는 명칭을 쓴 걸로 봐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군사분야 합의서를 종류를 2개로 나눴다면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과거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담는 합의 내용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 공동위 같이 실제 실천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들, 그걸 분리한 경우가 있고, 나중에 그 합의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렇게 조금 구체적인 어떤 아이템이 들어가는 군사 공동위 같은 거는 따로 아마 별도로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기자들이 서명한 합의문 들어 보이는 것들 다 촬영을 해서 이제 공표하게 되고 잠시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세부 내용이 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자세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남북 양 정상이 오전 10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배석자 없는 단독 회담을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서 진행했습니다. 회담은 1시간 1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 뒤에 11시 20분부터 서명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남북 정상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먼저 서명해서 교환했고 그 뒤에 남북의 장관급 당국자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두 종류로 보이는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해서 교환했습니다. 그 뒤에 곧바로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남북 정상이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북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오전에 지금 두 정상이 나눴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기자회견의 발언 내용 수위를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지금 네. 아마 잠깐 시간을 갖는 것은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주시하고 있는 것은 미국일 텐데 대미 메시지를 어떤 수준으로 전달을 할지 이 부분을 좀 고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희 테이블 앞쪽으로는 가상현실로 조금 전에 진행된
서명식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백화원 초대소에서 조금 전 진행된 남북정상의 9월 평양 공동선언 서명식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서명 장면에서도 역시 김여정 부부장이 밀착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군사무장 합의서의 제목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거든요. 남북 정상은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해서 교환했고 군사 당국자들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에 서명한 뒤에 문서를 교환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해서 교환하고 함께 기념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서 진행된 상황입니다. 네,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는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도 11시 정도엔 끝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었는데 예측보다 10분가량 길어졌습니다. 이게 좋은 신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양 정상의 표정을 보면 마지막 이 회담이 길어진 것이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해석도 좀 됩니다.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 지금 배포를 이후에 하기로 했던, 서명 이후에 하기로 했던 자료도 지금 아직 배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지금 국방부에서는 이제 이 행사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지금 배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모습은 백화원 초대소의 이 시각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 기자회견장이 이제 마련된 모습 네, 같은데요. 기자회견장이 모두 정돈이 됐고 남측의 공식 수행원들이 지금 입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북측 관계자들이 앉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남측 관계자들은 화면 왼쪽에 이제 막 입장해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11시 38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남북 정상이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 내용과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화원 초대소에 마련된 기자회견장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굉장히 분주해 보입니다. 화면 왼쪽으로는 뭔가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실무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다면, 남북 정상이 만족한 합의에 뭔가 이르지 못했다면, 뭐 때문일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확실한 비핵화 약속을 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 단순히 지금까지의 상황을 봐서 지금 오히려 또 엄숙한 의미에서 또 장엄한 의미를 비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은 좀 예단일 수도 너무 앞서 나가지 말까요? 네. 그럼 저희가 일단 영상을 한번 준비해서 한번 보시죠. 회담장에 들어가는 모습. 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또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장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방 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취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남측 수행원들 분주하게 주변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북측에 그러니까 미국 쪽에 보내는 모종의 메시지, 비핵화 관련한 것들을 좀 손에 잡히게 약속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설득이었을 테죠. 그렇죠. 특히 이제 문안은 상당히 사실 배석이 없었다는 것은 문안 부분에 대한 합의는 이미 끝났을 수도 있고요. 네. 결국 미국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에 대한 두 사람만의 어떤 그런 깊은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예. 이 시각 현재 백화원의 모습입니다. 백화원 영빈관 복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남북 정상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제 공동 기자회견장에 입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뒷모습이 지금 보이고요.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먼저 나와서 대기하다가 함께 기자회견장으로 입장합니다.
윤 대통령이 조금씩 먼저 나오는군요. 네, 수행원들이 박수로 그 영상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평양 현지에서 백화원 초대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겠습니다. 현지 상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 해외 동포형제 자매들, 판문점 선언 이행이 풍성한 수확을 안고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역사적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판문점에서 탄생한 4.27 선언에 받들려 북남 관계가 역사적 전환의 첫 자국을 띄웠다면 9월 평양 공동선언은 관계 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조선 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 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판문점에서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진정 어린 노력을 기울여온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북남 순회들이 결단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이행을 위한 상방당국의 노력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북과 남 해외 온 교례에게도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들어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걸어온 평창으로부터 평양에로의 220여일, 이 봄 여름 계절은 혈연의 정으로 따뜻하고 화합과 통일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그 정과 열을 자양분으로 판문점의 봄날에 뿌린 화합과 평화의 씨앗들이 싹트고 자라 가을과 더불어 알찬 열매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라고 판문점에서 썼던 글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쁜 마음으로 북과 남이 함께 이룩한 관계 개선의 소중한 결실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북남 관계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여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탈선 없이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흉금을 터놓고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첫 출발을 잘 뗀 북남 관계를 시대와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게 한 단계 도약시켜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에 대해 문헌하였습니다.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내환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 화해와 통일의 대화가 더는 거스를 수 없이 북남 삼천리에 영영히 흐르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도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내가 함께 서명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는 이 모든 소중한 합의와 약속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선언은 길지 않아도 여기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넘뛰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 의지로 불타는 결의의 넋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 모두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는 탄탄대로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는 생각 못했던 도전과 난관, 시련도 막아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이길수록 우리의 힘은 더 커지고 강해지며 이렇게 다져지고 뭉쳐진 민족의 힘은 하나된 강대한 조국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역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계는 오랫동안 짓눌리고 갈라져 고통과 불행을 겪어온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앞날을 당겨오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한시라도 빨리 끝장내고 결의의 가슴속에 쌓인 분열의 한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뜻깊은 평양 상봉에서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성의와 노력을 다한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상봉에 열렬한 축하와 성원을 보내주신 해내외의 동포들과 친애하는 벗들에게도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상시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으로 포성은 멈췄지만 지난 65년 전쟁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젊은 목숨들이 사라졌고 이웃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쟁의 위협과 이념의 대결이 만들어온 특권과 부패, 반인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사회를 온전히 국민의 나라로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가슴 벅찹니다.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결의 모두에게 아주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멀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은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역할도 막중해졌습니다.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북녘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지난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해도 좋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마주 앉아 회담을 하고 합의사항을 내놓았습니다. 북측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일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지켰습니다. 한미 양국도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했습니다. 개성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상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시대가 열렸습니다. 너무나 꿈같은 일이지만 우리 눈앞에서 분명히 이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결의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빠르게 보이지만 결코 빠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랫동안 바라고 오래도록 준비해온 끝에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모인 8천만 계려의 마음이
평화의 길을 열어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 길을 완전한 비핵화를 완성해 가며 예실 있게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오늘 평양에서 북과 남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정대시키기로 하였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반도 환경협력과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은 즉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와 서신왕래 화산상봉은 우선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유치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공동 행사를 위한 구체적 준비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0월이 되면 평양예술단이 서울에 옵니다. 가을이 왔다 공연으로 남과 북 사이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최초의 북측 최고 지도자의 방문이 될 것이며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핵무기도 핵위협도 전쟁도 없는 한반도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온 결여와 세계의 여망에 부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실행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남북관계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이제 평양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간 대화가 빠르게 재개되길 기대합니다. 북미 양국은 끊임없이 신설을 교환하며 서로 간의 신뢰를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양국 간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양국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지난 봄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오늘 가을의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제 막 회견장을 벗어났습니다. 질의응답은 없었고요. 네, 밝은 표정으로 일단 회담장 밖으로 걸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김여정 부부장도 밝은 표정으로 회담장 바깥으로, 회견장 바깥으로 안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시간 후에는 옥류관으로 가서 아마 오찬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바깥으로 막 빠져나와서 나서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평양 공동선언의 내용을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동창리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쇄한다. 영변 핵시설도 폐쇄한다. 이런 합의가 나왔고요. 올해 안에 동서의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를 착공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이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을 연내 서울로 초청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를 수락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철호 기자 일단 핵심 내용은 저희가 자막으로 방금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비핵화 부분에서 꽤 구체적인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그 동창리 핵시설,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이제 영구적으로 폐기하는데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이제 폐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약간 이제 전제 조건이 붙어 있긴 한데요.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이제 표명했고요. 동창리 시설 폐쇄 앞에는 따로 조건이 없었죠. 그건 없습니다. 네. 예. 이 조치는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군사 분야 합의 내용을 보면 이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아까 송영무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내용이죠. 이걸 이번 공동 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을 하고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과 북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분야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도 아마 곧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하고 이를 위해서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뭐 이 정도가 크게 예상됐던 주요 문제 중에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상이 회담을 마치고 나올 때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인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했었는데 제가 나겠죠. 네. 그래도 어떤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김준형 한동대 교수 오셨는데요. 네. 예, 저는 엄청난 단어가 들어가서 쇼킹한 충격적인 정도는 아니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상당한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됐고요. 물론 김정은의 육성으로 나오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아쉬움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저게 합의돼서 발표하는 거니까. 그건 저는 충분히 김정은이 합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그 비핵화에 대한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상당한 구체적인 좀 약속들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계속 공격을 해왔던 검증 없는 일방적 폐기는 의미 없다. 그러면 사람들을 부르겠다. 전문가들 부르겠다는 게 좀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변은 현재 핵에 대한 우리 대통령의 촉구이기도 하고 미국 쪽에서도 이제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조건을 붙였습니다만 그것을 폐기할 거라고 최초로 얘기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는 특히 어디를 보느냐 하면 결국 북미 간의 이걸 종전선언과 핵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여기서 합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아마 이 얘기가 됐고 어딘가의 합의문에 담겨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아마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합의했다. 그 부분이 아마 적어도 내부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아마 미국으로 가져갈 아마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표현이 뒤에도 나옵니다. 북미 관계 접점 찾기에 노력하겠다. 이 부분하고 연결시키면 뭔가 다른 얘기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비핵화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평가할 만한 지점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남북 정상이 9월 평양 공동선언 내용에 대해 설명한 공동 기자회견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 해외 동포형제 자매들, 판문점 선언 이행이 풍성한 추억을 안고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역사적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판문점에서 탄생한 4.27 선언에 받들려 북남 관계가 역사적 전환의 첫 자국을 띄웠다면 9월 평양 공동선언은 관계 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조선 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 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판문점에서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진정 어린 노력을 기울여온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북남 순회들이 결단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리행을 위한 상방당국의 노력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북과 남 해외의 온 결의에게도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들어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걸어온 평창으로부터 평양에로의 220여일, 이 봄 여름 계절은 혈연의 정으로 따뜻하고 화합과 통일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그 정과 열을 자양분으로 판문점의 봄날에 뿌린 화합과 평화의 씨앗들이 싹트고 자라 가을과 더불어 알찬 열매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라고 판문점에서 썼던 글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쁜 마음으로 북과 남이 함께 이룩한 관계 개선의 소중한 결실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북남 관계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여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탈선 없이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흉금을 터놓고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첫 출발을 잘 뗀 북남 관계를 시대와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게 한 단계 도약시켜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에 대해 문헌하였습니다.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내왕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 화해와 통일의 대화가 더는 거스를 수 없이 북남 삼천리에 영영히 흐르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도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내가 함께 서명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는 이 모든 소중한 합의와 약속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선언은 길지 않아도 여기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높뛰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 의지로 불타는 결의의 넋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 모두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는 탄탄대로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는 생각 못했던 도전과 난관, 시련도 막아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이길수록 우리의 힘은 더욱 커지고 강해지며 이렇게 다져지고 뭉쳐진 민족의 힘은 하나된 강대한 조국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역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계는 오랫동안 짓눌리고 갈라져 고통과 불행을 겪어온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앞날을 당겨오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한시라도 빨리 끝장내고 결의의 가슴속에 쌓인 분열의 한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뜻깊은 평양 상봉에서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성의와 노력을 다한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상봉에 열렬한 축하와 성원을 보내주신 해내외의 동포들과 친애하는 벗들에게도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상시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으로 포성은 멈췄지만 지난 65년 전쟁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젊은 목숨들이 사라졌고 이웃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쟁의 위협과 이념의 대결이 만들어온 특권과 부패, 반인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사회를 온전히 국민의 나라로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가슴 벅찹니다.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연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결의 모두에게 아주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멀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은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역할도 막중해졌습니다.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북녘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지난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해도 좋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마주 앉아 회담을 하고 합의사항을 내놓았습니다. 북측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일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지켰습니다. 한미 양국도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했습니다. 개성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상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시대가 열렸습니다. 너무나 꿈같은 일이지만 우리 눈앞에서 분명히 이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결의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빠르게 보이지만 결코 빠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랫동안 바라고 오래도록 준비해온 끝에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모인 8천만 계려의 마음이 평화의 길을 열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 길을 완전한 비핵화를 완성해 가며 예실 있게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오늘 평양에서 북과 남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정대시키기로 하였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반도 환경협력과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은 즉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와 서신왕래 화산상봉은 우선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유치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공동 행사를 위한 구체적 준비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0월이 되면 평양예술단이 서울에 옵니다. 가을이 왔다 공연으로 남과 북 사이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최초의 북측 최고 지도자의 방문이 될 것이며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핵무기도 핵위협도 전쟁도 없는 한반도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온 결여와 세계의 여망에 부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실행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남북관계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이제 평양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간 대화가 빠르게 재개되길 기대합니다. 북미 양국은 끊임없이 신설을 교환하며 서로 간의 신뢰를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양국 간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양국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지난 봄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오늘 가을의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모습을 보셨습니다. 남북 정상은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해서 상호 교환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핵심 내용도 좀 간추려 보겠습니다. 이철호 기자, 일단 분야별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핵심이니까 비핵화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북측은 이제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이제 합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평양 공동선언이 모두 6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항목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 두 분께 평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총평을 한마디씩 좀 해주시고 세부적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먼저. 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이 담겼다는 것도 저는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네. 대통령의 발표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이후에 받은 평양 공동선언에도 분명히 이것이 이제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성공적이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기대했던 이상이 나왔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특히 이제 남북관계 부분에서 군사적 긴장 해소와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별도의 합의서까지 나오고 네. 또 실제 전체 합의문에도 이제 담기는 아주 큰 성과를 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핵위협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두 발언,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도 강조될 대목입니다. 네. 사실 직접적인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지만 사실상의 비핵화를 약속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이후에 좀 별도의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부죠. 일종의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을 하겠다, 폐쇄하겠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추가적인 조치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상응한 조치가 무엇이냐,
소위 이제 얘기했던 종전선언이냐, 아니면 대북 제재의 일련의 단계적인 해제냐, 여러 가지가 아마 얘기될 텐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별도의 미국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아마 두 정상 사이에 아마 얘기가 됐다라면은 그 얘기 속에 아마 그런 북한식 표현들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이후에 이제 사실상 이 내용이 갖는 현실성, 리얼리티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5번째 항목의 1항을 보면 그러니까 동창리의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따로 전제 조건을 달지 않았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나 더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전문가들 참관 하에.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미국에서는, 북한에서는 지금 인식이 완전히 북미가 다른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선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상당히 양보 조치를 했는 것을 밝혀왔는데, 미국은 신고서 제출하는 것부터가 비핵화지, 그 전에 일방적으로 검증 없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제 이런 비난에 대해서 북한의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의 이제 진정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참관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완전히 폐쇄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자기의 성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내부에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진정한 성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고, 북한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참관인이 와서, 유관국들의 참관이 와서 확인하게 되면 어느 정도 미국 내부의 비판에 대해서 트럼프의 입지를 세워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견이 어느 정도 된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이제 북한식 표현을 하면 참관이고, 미국식 표현을 하면 이제 사실상 검증에 가까운 것인데요. 어떻든 간에 이것이 한번 이제 선의의 조치의 일환으로 또 한 번 이루어진다면은 미국도 더 이상 종전선언이라는 이 의무 통과 지점이죠, 사실상. 이것을 더 이상 이제 회피하기는 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한 조치에 대한 일련의 자신들의 시간표도 역시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 계속적인 선의의 조치, 일련의 조치들 갖다가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뭔가 선비핵화만 계속 요구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5조의 1항부터 3항까지가 상당부 장치화돼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1항 자체가 상당부 뭔가 미국이 더 이상 물러서기 좀 힘든, 이 정도까지 선의의 조치를 하는데 더 이상의 답이 없다라면 큰일이다라는 이제 일종의 얘기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에 대해서 1년의 시간표를 너희들도 마련해라.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시간표를 갖겠다. 그래서 상당히 제공이 잘 장치화된 어떤 조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검증도 일부 수용하고 선제적 조치를 하나 더 내놓으면서 그렇다면 이제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요구하는 거군요. 또 하나 기억을 되살려야 되는 부분이, 우리 특사가 갔을 때 바로 시간 타임라인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 세 개와 타임라인을 붙였을 때는 이게 상당히 로드맵이 될 수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아직 그 세세한 부분은 아마 미국과 협상하는 부분에서 안 밝힌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요. 그것과 합치면 적어도 남북은 어느 정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만한 그 로드맵을 같이 짰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간에 숨어 있는 것들을 다 끼워 맞춰 본다면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얼추 그려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비핵화 관련 부분들을 좀 짚어봤고요. 자, 이제 군사 분야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이철호 기자, 합의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은 없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송영무 장관과 그 북한의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그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오늘 그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이제 채택을 하겠다고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은 이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서 이 군사 분야 합의서상에 기재된 세부 내역들을 이제 이행하겠다는 건데, 군사 분야 합의서의 세부 내용도 이제 곧 이제 국방부에서 지금 공개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이 이미 합의를 했지만 실제로는 가동에 이르지는 못했던 그런 전례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회담 전에 대화를 나누면서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가능성,
거기에 합의할 가능성을 이야기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미 92년에 기본 합의서의 2장에 해당되죠. 불가침 조항에 이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고 또 실제 이제 바로 이어서 총리급에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 합의서를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92년 5월에.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짜여진 사실상 구성인데 아마 이번에 이제 군사 합의서와 두 벌로 지금 돼 있잖아요. 군사 합의서가 아마 2번 사인하는 걸로 보이는데 아마 하나는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과 아마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수장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위원장이 누가 맡을지, 어떤 급에서 할지는 아직 그 군사 합의서가 이제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최소한 차관급 이상, 그러니까 과거의 차관급 이상이었거든요. 그 북한식 표현으로는 부부장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장성급으로 본다면은 최소한 3스타 이상, 최소한 4스타 정도가 될 것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군사공동위원회가 의미를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다. 상당히 중요한 지금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설 연락사무소가 개성에서 이미 가동되고 있고 군사 분야에서도 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긴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는 거군요. 자, 이제 두 번째 항목을 한번 볼까요? 남북이 연내에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올해 안에 동해선, 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이제 조건이라는 게 결국 이제 제재 조치가 풀린다는 그걸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서해 경제 공동 특구 이게 이제 황해도 해주 주변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해 관광 공동 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이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것들이 일단 철도 도로 연결은 좀 빠른 속도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명확해 보이고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전제를 달아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던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과 연동되는 측면이라고 봐야 될까요? 결국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진행되기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뭐 전체 합의문 전체의 구성으로 본다면은 일단 비핵화가 맨 마지막에 담겨져 있긴 하지만 사실상 비핵화가 상당 부분 진전될 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2조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들이 그 이후에 비핵화와 동시적으로 진행될 다양한 콘텐츠를 4.27의 어떤 후속타로, 그러니까 4.27의 연속 손상에서 쭉 열거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기존에 4.27에서 이미 합의했지만 사실상 아직은 완결되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착공식 같은 거는 연내 하기로 이미 8.15 경축사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아직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겠다는 뜻이고, 새롭게 좀 주목해 볼 부분은 동해 관광 공동특구가 처음 언급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서해 경제 공동특구라는 것은 2007년 14 합의 때도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북한이 지금 26개 경제구 특구를 지정해 놨는데 여기에 아마 좀 보조를 천천히 맞춰가면서 뭔가 공동 협력 사업을 하겠다라는 취지거든요. 아마 북한이 요즘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갈마 해양 관광지구 아마 연계시켜서 우리 쪽에 강원도, 금강산 요거와 연결시켜서 아마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요거는 새로운 또 아이템으로 등장해서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고, 특히 이제 환경하고 산림 분야도 주목해볼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 북한이 굉장히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양묘 사업, 육묘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대규모로 산림 조성 계획을 지금 추진 중이고 1단계가 이미 완료됐다라고 이제 북한 측에서 담당자가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성과적으로 완료됐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관심 갖고 있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우리 경협사업, 경제 협력 사업 또는 같이 협력 사업으로 하겠다라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국방부에서 지금 그 합의서 내용이 지금 왔는데 이제 배포가 됐는데요. 지금 일단 조금 대강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군사 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총 10km 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하겠다. 지금 이제 비무장지대가 이제 남북 2km인데요. 10km 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해서 포병 사격 훈련이나 이제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 훈련을 중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해상에서의 어떤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 위해서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 그리고 또 동해 남측 속초로부터 북측 통천까지 약 80km 해역을 완충 수역으로 설정하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 이제 공중에 대한 이제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내용도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비행기 전투기 종류에 따라서 최대 40km까지 비행 금지 구역을 지금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예상됐던 내용인데
DMZ 비무장지대 내에서 모든 지피의 철수를 위해서 우선 상호 1km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지피를 올해 말까지 지금 철수를 하겠다고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내 철수요? 예, 그래서 비무장지대 내에서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실현하고 그리고 또 JSA 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죠. 거기에 이제 남과 북 그리고 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군사 분야 합의서의 세부 내용까지 조금 전 들어와서 전해드렸습니다. 남북 정상은 오늘 오전에 1시간 10분여 계속자 없이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내놓았습니다. 기자회견도 공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6개항의 합의서를 발표를 했고요. 합의 내용은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된 내용이 들어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합의했다 이런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남북 정상은 일단 오전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옥류관에서 평양냉면으로 오찬을 든 뒤에 오후에는 평양 시내 주요 시설을 참관합니다. 저녁에는 공연을 보는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뉴스특보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물러나고요. 이어지는 특보는 이수정 앵커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신 두 전문가분들 감사합니다. 이철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동선언은 관계 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내려놓고 조선 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 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